정정당당한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당쇼. 자,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률성의 중국 행정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광주시의 역사공원 사업 철회 요구, 정률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광주에서는 이미 이제 정률성 생가를 보존하고 있고 정률성로도 있어요. 정률성에 대한 기념사업은 이제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 기억하시잖아요. 네. 예, 그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맞죠? 네. 예. 근데 갑자기 이런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저는 참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절대 안 보고 있어요. 누가 어저께 어떤 어르신께서 시간만 좀 지나면 가라앉을 문제니까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 그 말에 동의를 안 하고요. 네. 이거는 정말 제대로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률성 개인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니라 광주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돌파를 하는지 이건 선례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답답한 거는 광주시에서 철진한 이념 논쟁이 21세기에 광주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념 논쟁인 거는 맞아요. 본질적으로 100% 이념 논쟁입니다. 근데 광주가 이걸 철진한 논쟁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정말 이거는 대응법이 저는 잘못됐다. 이건 패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어느 국민들이 지금 이 이슈를 바라봤을 때 6.25 이야기, 독립운동 이야기, 지금 중국과 외교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 틀렸어요. 차라리 정률성 그 역사공원을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광주시에서 광주시의 문화 콘텐츠나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 자본을 놓이고 정률성 테마파크를 여기서 추진을 하겠다. 부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광주에도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이 정도가 된다. 광주 출신이고 생가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 자원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으면 깔끔했을 수도 있는데 철진한 이념 논쟁이라고 돼버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진한 이념 논쟁? 5.18을 비롯해가지고 광주에서 이념적인 이슈로 뭔가 이게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많은 도시 아니었어? 근데 왜 또 철 지났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 6.25와 관련된 그럼 정률성에 대해서 인물론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6.25 때 행정은 어땠는지 진짜 중국인으로 살았던 건지 광주에서 태어나기만 했던 건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지금 차라리 광주의 어떤 지금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그냥 어쨌든 중국을 바라보고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겠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울산에 그 일본에서 지어놓은 외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일본에는 지진도 많이 나고 하니까 네. 일본에는 그 양식을 가진 성이 다 붕괴가 되고 보존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그 역사 덕후라고 하잖아요. 그 덕후들이 울산을 찾아와. 그 외성을 한번 보고 가려고. 그러면 일본이 싫으니까 그 울산 외성도 없애야 되는 건가요? 일본들이 찾아오니까 그냥 왔다 보고 가게 내버려둬도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률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중국의 뭐 역사적인 100대 영웅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리고 생각가 있으니까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방문하고 가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정률성의 6.25 행적에 대해서 무슨 논란이 그것 때문에 덮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은 고고 가는 가고 아직 역사적으로 뭐 독립운동을 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서훈이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추사가 이제 불발됐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광주에 중국 100대 영웅인 사람의 생가터가 보존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기념 사업이든 뭐든 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률성에 대해서 항일 그 독립운동에 대한 행적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난다면은 정률성을 독립운동과 반열에 올려놓고 그 부분을 기리는 그런 역사공원으로 가면 되겠지만 그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역시 뭐 관광 자원이나 문화 콘텐츠적인 측면으로서만 돌파를 해야죠. 근데 초기 전선 설정이 다소 잘못됐다. 왜 철 지났다는 얘기를 하냐. 광주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좀 알리려고 하고 광주 사람들에게 뭔가 뭐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유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이념으로서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 철지 났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앞으로도 이념 관련된 부분은 광주가 돌파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야 되느냐. 5.18은 계속 미래 자원으로 계승을 해야 돼가지고 끌고 간다는 게 그게 맞지만 그 부분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진상조사도 지금 안 끝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25 얘기? 철진한 얘기네. 이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논란이 계속 새롭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러면 저기 정률성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아니면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일성 손자를 저는 만났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남구에 보면 양림동에 그 호랑가시 나무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그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슨 행사 세미나를 갔는데 만나서 근데 정말 키 크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률성 개인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 독립운동가로 서울 추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뚜렷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불발이 됐다 이런 부분이라서 저도 역사적인 평가는 뭐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도 있어요. 정률성이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중국 국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다. 광주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근데 손자가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활동도 하고 되게 건전하게 살아요. 생각해봐요. 정준호, 정인택, 정일성. 광주야, 이번 광주뿐이야. 에?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 손자나 이런 후손들이 어쨌든 정일성에 대해서 뭔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렇다고 남에게 해끼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젠틀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강기정 시장께서 정부 여당의 이제 정물성 역사공원 우리 조정 반대 사업 이제 이념 공천을 이제 이거 막지 않았냐? 이 규정을 적극 대처하겠다. 예? 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강기정 시장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왕에 판이 벌어졌으니까 네. 링 위에서 우리 강기정 시장이 저 이제 개인적으로 강기정 시장에 대한 저기 비판적인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게임은 강기정 시장이 좀 돌파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 좋은 지적이었다. 그 광주와 관련된 이념 논쟁이라는 판이 2023년도에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광주 정신만 언급하지 말고 좀 광주답게 돌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광주 시민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답답한 게 근데 뭐냐면 지리산 천남봉에 올라가가지고 해 뜨는 일출을 바라보면서 전의를 다지겠다라는 표현 취지의 글을 올렸어. 근데 저 같았으면 박민식 보훈부 장관한테 공개 토론하자. 100분 토론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런 말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적극 대처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처한다는 게 적극적인 대처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뭐 시장이 나서기 불편한 부시장이라도 계급장 그렇죠. 떼고 박민식 저 장관 나랑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주 전남에 20명 넘는 저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 한 명도 호남 여론에서는 분명히 정일성 관련된 이 여론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대변에서 좀 뭔가 이렇게 참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게 판은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광주 정치인들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뭐 안타깝고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데 뒤로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주 정신만 얘기하지 말고 광주답게 돌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네. 이거 절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뭐 고려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역사서에 있는 거를 우리가 믿고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에 존경심도 갖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은 정말 나쁜 행위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정률성 이 이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이걸 이념으로 그냥 뒤집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의 강기정 시장의 이런 그 대처 적극적인 이런 거는 참 좋게 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세요.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시장도 시장 도와주셔야 되고 네. 국회의원들도 시장 도와줘야 돼요. 저희도 이제 실은 이제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응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저랑 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준호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뭐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뭐 입장이 있는 거냐 하다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기왕에 지금 외교 문제가 복잡한데 북한하고 인접해서 바라보고 있는 호남 지역 서해안을 끼고 있는 광주가 호남 지역이 정일성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 외교적인 부분은 하더라도 문화교류는 예전에 계속됐던 것처럼 이런 걸로 하나씩 풀어보겠다. 그렇죠. 이런 채널을 좀 만들어 놓겠다.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철저한 이념 정쟁이다. 그런데 적극 대처하겠다. 그런데 뭐 토론 제의도 안 하고 뭔가 답답해한다.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분이 일어날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뭔가 화합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있지만 지금 시기에 지금 좀 우리 같이 좀 뭉쳤으면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념 논쟁을 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박민식 장관은 네. 박민식 장관대로 이 논쟁으로 얻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정부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25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독립운동을 했는지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판을 이제 전선을 형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광주의 고유한 콘텐츠라든지 이걸 이념 논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이제 어쨌든 광주에 대해서 이 기존의 5.18이 됐든 4.19가 됐든 이념적인 부분과 이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회피하거나 물러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광주답게 네. 도전을 해서 광주 정신으로 그렇죠. 밀어붙이자 이런 뜻이네요. 자 그리고 올해 6월에 승격됐습니다. 국가보훈부의 행보 이거 예사롭지 않아요. 먼저 이번 건으로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특정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장관은 이걸로 나름대로 본인이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뭐 6개월만 지나면은 장관 경력 쓸 수 있는 거니까 내년 총선에 여차하면 뭐 참여하겠다 뭐 이런 포석을 깔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냄새가 나죠? 근데 머릿속은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국가보훈처가 굉장히 숭고한 취지로 설립이 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정부 부처로 승격을 해줬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과거 국가보훈처, 지금은 현재 국가보훈부가 하는 거는 국가의 그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을 확립을 해가지고 기념 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건국 이래로 지금 벌써 60년, 7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 지금 저기 뭐 집권한 지 뭐 15개월 간 넘은 이 정부에서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된 초대 장관이 지금 국민적 공감대하고 상관없이 뭔가 독자적인 노선으로 성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자체 사업에 개입을 한다? 정말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국가 부처가 왜 존재를 합니까? 국가와 국민들,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키는 일만 하는 그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다못해 빌드업이라도 있어야죠. 그렇지. 뭐 무작정 뭐 개입 안 하겠다, 네. 지원 못 한다.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무슨 뭐 고립시키듯이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는 거는 절대 그 방식 자체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 이번 건 외에도 그 가짜 유공자 서훈 발탁 논란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그 삭제 그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홍범도 그 다음에 김좌진, 이혜영 이런 사람들의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영웅들 흉상 요거 이적한다 이 논란 보훈부와 이제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백선엽 장군 지금 뉴스 보면서 박민식 장관이 정말 저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장관으로서 좀 자질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왕의 정율성을 문제 삼았으면 백선엽 얘기를 꺼냈으면 안 돼요. 왜요? 똑같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정율성의 그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대한 그 행적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은 성상에서 또 백선엽 얘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게 가능한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흉상 이전이 되는 대상 인물들이 홍범도, 김좌진, 또 이회영 이렇게 논란이 없는 정말 그 암흑했던 시절에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독립운동 해서 지켜냈던 사람들에 대한 위인들에 대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말 나는 솔직히 저는 이 부분 딱 왔을 때 그래 보훈부 장관이 뭐 6.25 당시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정율성을 지적할 수 있겠지. 근데 그 다음 같이 나오는 카드들이 뭐 홍범도, 김좌진, 이회영 흉상 이전 절거 전 도저히 그 머릿속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그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소원추서 사업 위주로만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훈부로 이제 승격이 되면 이제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성가족부가 되고 나서 여성가족부의 고유한 뭔가 법적이나 성과 같은 게 있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보험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본인 스스로 독자적인 뭔가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사업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컨텐츠를 지금 백선엽으로 지금 잡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게 깊은 고민이 안 느껴지는 거죠. 정일성, 백선엽, 뭐 홍범도, 김자진 이렇게 넘어오는 흐름 자체가 전혀 어떤 맥락 자체가 없어요. 이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보면은 현 정부가 이제 추진 중인 그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78주년 광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로 이제 재점화가 됐어요. 건국절 이 논란. 요거 지금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련의 그 어떤 흐름이 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단순하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진영 룰링 네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안 들어야 될 지금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는 자신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본인이 겪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엄청난 투철하게 역사관을 가지고 커왔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단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너진 보수 진영에 어쨌든 그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로서 수사 인생으로서만 살아왔던 분을 공정국가론을 담론으로 해서 초대를 해서 뭔가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하다못해 이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뭔가 미래적 진보적 아젠다라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해주겠어요. 기왕에 어렵게 보수 진영에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초대돼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니까 보수 진영을 다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제 본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이해는 돼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국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수 진영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구구적에 있는 사람들만 지지층만 결집만 시켜주는 거지 이게 미래적 아젠다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돌아가시고 지금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각화가 뚜렷하다라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뭐 탄핵 이후에 또 뭔가 좀 평가가 또 새롭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뭔가 의견을 보태고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권을 지금 5년 만에 되찾아와가지고 다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건국절 이슈를 끌어낸다? 이게 보수 진영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지층 결집은 되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20% 내지 30%까지 나오는데 그걸 공고히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40%, 50% 과반이 넘는 다수 국민의 대통령으로서의 욕심이 있었다면 절대 안 했을 행보다. 그래서 독이 든 경배를 들고 있다. 네. 마셨다? 예. 들고 있다. 마시려고 하고 있다. 마시려고 하고 드시지 마세요. 맛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12년 전에. 아, 예. 기억나시죠? 2011년도인가? 저도 이제 얼핏 기억이 나는데, KBS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백선엽 다큐, 그 좀 다뤘던 거하고, 또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의 다큐, 좀 미화적으로 다뤘잖아요. KBS에서. 그래 강행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항의를 막 정일성 선생 다큐는 이제 불방, 뭐 안 된다. 네 번은 안 된다. 이게 논란 끝에서 이제 이듬해 이제 어렵게 좀 방영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되는 역사 논쟁, 그리고 또 언론 플레이, 그 미디어를 통한 또 이게 또 이념 논쟁, 요런 거 계속돼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대 대통령들이 실제 득표율을 보면은 인구수 대비 많이 받으면 35% 정도 받았고요. 네. 5대 5라고 하더라도 투표율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당선이 된 이후에 재선 걱정이 없으니까 과반의 국민의 통합을 이뤄내서 국민 과반의 지지율을 얻는 대통령이 되는 욕심을 낸다고 하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쪽 진영에 치우치는 인사들이 이제 부상하는 이런 이제 논쟁은 없겠죠. 근데 일단 되고 난 뒤에 그런 욕심 안 부리고 본인 지지층, 본인 진영의 입맛에 맞는 뭔가 행보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목소리 큰 좀 구구 세력과 극좌 세력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널뛰기 하듯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덕목 중 하나로서 좀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무튼 뭐 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잘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오염수 방류에는 악도 쓰시고 머리도 네. 좀 삭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장관도 좀 불러내시고 그렇게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거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 그런 데는 좀 너무 그렇게 약해. 하시고 정일성 논쟁에 대해서는 진짜 논쟁하고 토론하십시오. 광주답게 돌파하십시오. 진짜요. 우리는 광주입니다. 어차피 광주 시민이잖아요. 광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혹은 이거 시청하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뭐 어떤 지역색을 가지고 저희가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송이 어떤 방송? 우리 정정당당 쉬어. 그렇습니다. 당당한 세상을 꿈꾸는 방송 정준호 정의택의 정정당당 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